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일정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한 방송이 되고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증시는 지금 최근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한 가운데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회를 좀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이익 실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오르는 거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빠지는 거는 한없이 빠질 것 같아서, 빠질 때 더 담고, 이제 오를 때 더 사고, 약간 이런 패턴으로 계속 거꾸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익 실현이 중요한 때다라고,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좀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4월달 제도권 증시노트 저희 VIP 멤버십 4월 초에 하고 난 이후에 한 중순쯤에 AS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뭉태기로 전기전자 업종 대폭 반등, 화학, 그다음 서비스 업종 이렇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음,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이끌어줬고, 그래서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수를 많이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인터넷과 서비스 업종이 폭발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일단 네이버, 카카오, 기타 결제 관련주들 우리 다 한 번씩 들어가서 수익을 맛봤던 이제 그런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관련된 업종들 좀 나름대로 선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트럼프의 중국향 이제 공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 빠지는 게 좀 불안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발병의 근원지를 중국 우한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라라는 내용이죠. 중국은 무슨 말이냐? 전혀 근거 없는, 근거를 대라 하면은 근거는 있지만 말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관세 부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합의에 이르렀던 내용들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빨갛게 이렇게 그냥 뭐 평서문으로 써놨지만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이거 사실 증시가 빠질 때 이만한 이벤트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1950선에서 약간 횡보장세 혹은 저항받는 그런 느낌의 코스피는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의 그 뒷배경에는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50%에서 현재 지금 45%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경기를 좀 뒷받침하고 싶은데,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싶은데, 이제 추가적인 카드를 꺼내기에는 특히나 재정 확대를 통한 내용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로 지지층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VIP 멤버십 유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앞서가는 테마 찾는 거 유효해요. 지금 늘 앞서가는 테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르고 있는 거 사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팔 때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라도 오늘 삼성전기를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더 가져가신다라는 이제 댓글도 확인했는데 일단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큰 폭의 반등을 이끌어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쉽지 않다고 봤을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KT와 카카오 오늘 뭐 여기 있는 종목들 안 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GKL과 SGA 다 청산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GKL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중국이 지금 때리기에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KCTC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위에 있는 종목과 업종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포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마 싸게 잘 샀을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요 두 종목은 일단은 홀딩 그 외에는 현명하게 잘 매도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와 함께 계속 가시면서 지수가 낮은 타이밍에 남들보다 다른 업종보다 많이 오르는 안정적으로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목적이지, 지금 아슬아슬하게 뭐 1, 2%더 이익 나자고 해서 음, 뭐 나중에 총알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만 나오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종목들, 그리고 이제 VIP 멤버십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습니다. 1950 저항을 받고 있는 느낌이죠. 1950에서 1900 사이에서 지금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VIP 멤버십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 소외주들, 오늘 정말 시장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명히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였고요. 그동안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 다 반등할 때 삼성전기 못 올라왔었고, 뭐 SDS, 그다음에 SDI 등등 마찬가지지만 일단 전기를 원탑으로 원픽으로 찍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형주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형주 말고 전평가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 상황 판단 지수, 연준이 집계하는 현재의 여러 가지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들은 사상 최저치 부근에 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수는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라도 이런 이벤트들에 빠지는 게 또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 종목들을 공개를 하면 삼전 하이닉을 제외한 전기전자, 음식료품도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고, 자동차의 모비스인데 일단 모비스는 제외, 유통, CJ 대한통운, KCTC, 바이오는 다른 업종, 다른 종목보다도 삼바 쪽으로 힘을 좀 주는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오늘 외국인 2,300억 그저께 들어왔었고, 오늘 흐름을 보면 또 다시 매도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고요. 전기는 오늘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장 종료 시점, 왜냐하면 제가 타이밍까지 찝어드렸었는데, 매수는 장 종료 시점, 매도는 장 초반,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그 매수 매도의 전략이 있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한 4%대 매도를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4.17 뭐 계속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0에서는 안정적으로 있지만 현재 지수는 분명히 1920선에서 부담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파신 분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200에선의 강력한 또 저항이 12만 원대에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일단 모바일 수요 부진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수가 왜 200에서 버티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개인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투자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2020 언픽으로 찍었던 이유가 2020년도에 이제 세전 영업이익이 최저점을 찍을 것이다. 카메라, IT 모듈, 전자기판 뭐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이제 기본적인 삼성 전기만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대형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S&P가 지금 뭐 힘들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쐐기형으로 상승 이후에 하락할 너무 많이 극단적으로 표시했지만 어쨌든 좀 불안한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장 초반 월 초에 우리 멤버십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신세계 푸드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들은 지수 밀리면 속절없이 밀려요. 외국인의 그런 방향성을 잘 따라갈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 8,900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반등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V자 반등 한창 4월달 초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원유에 관련된 부분도 뭐 사실 최대 이슈죠. 지금 뭐 ETN, 신한 ETN, 우리 삼성 ETN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뭐 5월물을 6월물로 또 뭐 6월물을 뭐 그 이후 월물로 롤오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뭐 펀드 매니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냐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글들 많은데 됩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에요. 따로 뭐 주총이나 어떤 이사회 결의 이런 것도 없이 펀드 매니저의 그 책임 하에 운영되다 보니까 막상 지금 반등했기에 망정이지 사실 뭐 저도 되게 ETN에 대한 구조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막상 그 원월물 현재 6월물이 거래된다고 했을 때 뭐 7, 8, 9, 10, 11로 롤오버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급락했을 때는 진짜로 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펀드 매니저라도 내가 뭐 이런 상황이었어도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봐주시고 실제로 뭐 6월물이 최근월물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월물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6월물은 23불 여기 6월물입니다. 맞죠? 6월물입니다. 2020년 6월물 크루드 오일 7월물 보면 25불이에요. 조금 더 올라 있는 보관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운용 비용 장기적으로 기대치 등등이 반영돼서 콘텐고 시장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원유 ETN 관련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월물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월물일수록 기회가 많겠죠. 빠져 있더라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관 비용, 원유에 대한 보관 비용이 최대 이슈죠. 지금. 보관 비용 등등을 감안해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수록 비싸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물 25불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6월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보시면 한번 평균 50만, 많게 80만, 적게 지금 오늘 현재 9시 10시네요. 10시 정도 된 시점에서는 13만 주가 13만 계약이라고 합니다. 13만 계약이 현재 시점에서 6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 최종 거래일은 5월 19일입니다. 또 이 즈음해서 또 폭락 나오고 또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혹시 선물 직접 계약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잔존만기 여기 있네요. 14일. 실제로 7월물도 아까 보시면 50만 주가 평균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적지만 현재 동일한 시점에 같이 캡처한 화면으로 봐서는 뭐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요. 뭐 충분히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학벌과 최고의 어떤 그 증권사에 꽂힌 펀드 매니저들이 선택한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투자를 한 거고요. 저같이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어쨌든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잘 반영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월물은 6월 22일 날 이제 거래가 되고 이게 아마 뭐 세 번째 주 뭐 월요일 뭐 세 번째 주 뭐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도 이 선물 해외 선물 현업에서 떨어진 지가 한 5년 되다 보니까 정확히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지만 특징이 있을 거예요. 8월물도 제가 갖고 왔네요. 8월물은 확실히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그 기간이 남은 이제 원월물로 롤오버를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매월 있을 롤오버 리스크는 좀 해칭이 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니케이 지수 뭐 어느 정도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산명 음봉 긴 거 3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증시가 지금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국 증시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급락하다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빠지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고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지수는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한 5% 내외에서 또 금액이 크신 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게 금액이 크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형주를 하실 테니까 좀 빨리 하고 밥 먹고 싶어서 지금 말이 빨라집니다.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환율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어요.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흐름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 정말 왜 이 종목이 안 오를까라는 궁금한 종목들 많잖아요. 진짜 좋은 회사인데 제일 먼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 종목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리를 먼저 해 두시고 난 다음에 낮은 지수일 때 그런 종목들 잘 사놓고 오르면은 남들 따라 들어올 때 그때 파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기본 전략인데 기본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네, 오르는 것만 사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시고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네요. 660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업종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오늘. 오늘 정말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카카오 20만 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카카오 20만 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우리 방송 자주 단골 나왔었는데 20만 원 딱 봤는데 정말 20만 원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에요. 전기전자 업종, 운송 장비 업종,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들이고요. 대형주들은 아니에요. 일단 초대형주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지수 1950에서 어떤 추가적인 초대형 펀더멘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두시고 그동안 뭐가 안 올랐는지 1950 그래 오케이 뭐가 안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그동안 우리 언급했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삼전들을 많이 팔았네요. 제가 오늘 앞서 언급드렸던 게 아니라 한번 시장을 쭉 저와 같이 보는 뷰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은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화학 그리고 뭐 하이닉스 있겠죠. 하이닉스 없나요? 아무튼 이런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을 꾸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거꾸로 가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자,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지수의 1400, 1500 혹은 뭐 여기를 딱 뭐 매수 시점이다 하면서 동학 개미 운동 해서 여기서는 못 잡았을 거예요. 하루 오르고 대박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 잡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기도 했었고. 그러면은 뭐 한 4만 한 7, 8천 원이라고 봤을 때 지수는 그 이후로 이만큼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10년 무자투자 최저가다 하면서 들어왔을 때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글쎄요. 성과가 썩 좋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언제든지 사도 되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가 제가 8만 7천 원에 팔고 나가서 다른 거를 사기 시작했는데 여긴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8만 7천 원대였습니다. 같이 공유해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따로 뭐 언급은 많이 안 드렸었던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신세계푸드 정말 저점에서 그리고 5월 VIP 멤버십에 지금 이 5월 시작하기 전이니까 요때겠네요. 아무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음식료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어,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수가 많이 오를 때 오르지 못했던 소외 업종 중에 대표적인 음식료품입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수록 이 음식료품에 대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더 뛰어날 테고요. 카카오는 20만 원 딱 찍었습니다. 그냥 19만 5천 원 찍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업종의 대세 상승이 기대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맞아 보이고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슈가 이제로 흐지부지 되면서 좀 좋게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양봉에 대한 긴 양봉에 대한 뭐 차트상으로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먹는 것보다 일단 지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이제 어저께 일단 탑픽에서 빠졌던 그런 모습이고 실적 저점이고 환율도 매우 좋지만 그리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뭐 다른 레벨을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자동차 쪽은 조금 음, 다른 업종 이후에 그때 봐도 늦지 않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가에 사서 지금 뭐 잘 파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약간은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5% 내외에서 일단 5월 달을 잘 선방하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지수 빠질 때 저와 같이 단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S 리테일, 신세계 푸드, GKL, 전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앞에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GS 리테일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GKL은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거의 보합권이거나 약간의 수익이실 텐데 일단은 GKL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편입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 일단 뭐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편입하고 싶은 종목에는 뭐 CJ 대한통운과 KCTC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KG니시스 오늘 장중에 엄청 많이 올랐었다가 대부분 다 이제 이익 실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지만 계속 오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언제 팔았나요? 잘 판 것 같은데 뭐 저는 판 거는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KG니시스 17,000원대 샀죠. 뭐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제주가 결국에는 끝판왕이었어요. 모든 뭐 화상회의건 또 뭐 뭐죠? 드라이브 스루건 그다음에 보안이건 뭐 여러 가지 모바일 비대면 언택트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가장 최종 먹이 사슬에는 이 결제 관련주가 있었다. NH는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오늘 늦게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들은 잘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